산과 강과 바다를 품은 도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그만큼 부산은 바다의 날 것과 땅에 기름진 풍미, 맵고 짜고 달고 쓰고 신맛이 어우러진 미식의 고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마다의 맛을 자랑하는 수많은 먹을거리 중에서도 단연 부산의 소울푸드라 불리는 음식이 있다. 깊고 진한 국물에 값싸고 든든한 서민들의 음식, 소탈하고 정 많은 부산 사람을 꼭 닮은 돼지국밥이다. 여러분들은 부산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추억이자 고향 그 자체인 음식들이 있지요. 전주 비빔밥, 춘천 닭갈비, 언양 불고기, 그리고 돼지국밥이 그렇습니다. 어묵과 밀면을 제치고 부산의 대표 음식으로 손꼽히는 돼지국밥. 야, 그 진하고 뜨끈한 국물 속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 지역 시민들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오늘 지하고 이 뜨끈한 돼지국밥 이야기 한번 할까요? 부산에 가면 다시 나를 볼 수 있을까? 사시사철 온화한 날씨, 투박한 사투리와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도시 부산.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넘쳐난다. 그래서일까? 부산을 찾는 인파는 하루 평균 5만 4천여 명. 이들에게 부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뭘까? 부산하면요, 자갈치, 회센탕, 저는 당연히 어묵이라 생각합니다. 어묵 진짜 맛있어요. 조개구이. Love the meat and Korean barbecue. 확실히 부산 돼지국밥이 맛있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부산 하면은 꼭 먹고 가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부산을 찾는 사람들이 손꼽는 부산의 대표 음식, 부산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은 뭘까? 부산 소비자연맹이 실시한 부산 상품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타지 사람들이 선정한 부산의 대표 음식 1위는 단연 돼지국밥이었다. 재미있는 건 정작 부산 토박이들은 2019년까지만 해도 5년 연속 부산 어묵을 1위로 꼽았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산 사람들에게 돼지국밥은 부산 어묵 같은 지역의 특산품이라기보다 오히려 김치찌개나 백반처럼 그저 너무나 익숙한 음식이다. 어디를 가든 돼지국밥집이 있고 동네마다 줄 서서 먹는 유명 맛집이 꼭 하나씩은 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먹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옵니다. 먹기 좋고 또 먹고 나면 뒷맛이 깔끔해서 좋고. 돼지국밥은 돼지뼈를 고아 우려낸 육수에 돼지고기 편육과 밥을 넣어 먹는 음식이다. 서울, 경기 등지에선 쇠모리국밥이나 설렁탕을 주로 먹지만 부산, 밀양,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선 흔한 음식 중 하나다. 실제로 전국에서 돼지국밥 상호를 달고 있는 식당의 약 90%가 부산을 포함한 영남에 위치해 있다. 특히 부산에서 상호에 돼지국밥이 들어간 음식점은 약 700여 곳. 코로나 이후 500여 개로 줄었지만 돈가스 전문점이나 설렁탕집의 11배에 달한다. 그만큼 부산의 돼지국밥 사랑은 유별나다. 그렇다면 가장 대중적인 음식의 대명사인 짜장면과 돼지국밥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지역별 검색량을 살펴보면 돼지국밥은 단 한 번도 짜장면을 추월한 적이 없다. 하지만 부산만큼은 예외다. 부산에서는 짜장면보다 더 대중적인 음식이 돼지국밥인 셈이다. 부산 사람들의 피의 일부는 돼지고기 육수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돼지국밥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 부산 돼지국밥의 어떤 특징, 이 야성적인 면이 좀 있고, 우리가 왜 곰탕이나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 소로 우려낸 국물은 굉장히 깔끔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더라도 돼지국밥에서만 느껴지는 그 특유의 묵직하면서도 그 끝에는 또 개운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좀 설렁탕이나 곰탕에서는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느낌에 익숙해져 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가 오래 먹음으로써 그 음식을 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배가 불러지기도 하지만 마음이 푸근해지는 음식, 우리가 이런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하죠. 돼지국밥이 단체 급식의 고정 메뉴라는 점은 부산에서 돼지국밥이 얼마나 대중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부산의 한 직원 식당, 돼지국밥이 저녁 메뉴로 등장했다. 한 그릇 가득 진한 국물에 세트 메뉴처럼 따라붙는 부추와 깍두기, 소면까지. 야근으로 지친 속을 달래기엔 이만한 메뉴가 없다. 부산에서 돼지국밥은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급식이 도입될 때부터 한두 달에 한 번씩 돼지국밥이 꼭 식단에 포함됐다. 대량으로 끓일 수 있어 급식으로 적합했고 학생들의 선호도 역시 높기 때문이다. 돼지국밥은 값싸고 든든한 음식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실제로 부산 지역 내 돼지국밥의 평균 가격은 약 7,833원. 갈비탕이나 설렁탕, 냉면보다 저렴하고 삼계탕이나 삼겹살과 비교해도 대략 절반 가격에 밥과 국, 고기까지 함께 먹을 수 있다. 가성비로도 그만인 셈이다. 가격도 적당하고 또 양이 푸짐해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돼지국밥은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이다. 언뜻 기름이 많고 칼로리가 높아 보이지만 돼지국밥 1인분의 평균 열량은 공깃밥을 포함해 한 끼 약 500kcal. 열량이 높지 않으면서 수육의 단백질, 육수의 칼슘, 밥의 탄수화물, 반찬의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5가지 기초식품군을 고루 갖춘 영양 균형식이다. 사실 돼지국밥이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돼지고기는 담백가라고 해서 그 단백질 안에 있는 필수적인 그런 아미노산이 닭고기나 소고기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훨씬 높습니다. 완전식품이라고 계란의 흰자가 100이라고 했을 때 돼지고기가 약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상당히 좋은 식품이고, 실제로 돼지국밥은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돼지국밥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는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이, 지방산 중에는 올레인산의 함량이 높다. 고기의 풍미를 결정짓는 성분들이다. 돼지국밥에 주로 쓰는 앞다리살과 목살은 삼겹살에 비해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지방은 적은 부위다. 비타민 B1 함량 역시 소고기의 10배에 달한다. 곁들여 먹는 상차림의 궁합도 훌륭하다. 비타민 B1은 마늘과 부추, 양파의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과 결합하면 체내 흡수가 쉽다. 새우젓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와 지방 분해 효소 리파아제가 많아 돼지고기의 소화를 돕는다. 그렇다면 부산에선 언제부터 돼지국밥을 먹기 시작했을까? 국에 밥을 말아 먹는 형태의 국밥은 우리 민족 특유의 음식이다. 서양에는 수프가 있고
중국이나 일본에도 다양한 국이 있지만 거기에 밥을 말아 먹지는 않는다. 국밥은 국말이, 장국밥, 탕반 등으로 불렸는데 영조실록에 탕반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꽤 오래전부터 먹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고 19세기 말에 출간된 한글 요리서 규곤 요람과 시의 전서에도 등장한다. 장국밥은 조선 후기 들어 장시와 주막이 생겨나고 이후 전국에 오일장이 정착하면서 주막과 함께 확산됐다. 오늘날 외식 문화의 원조격인 셈이다. 하지만 국밥의 재료는 대부분 소고기였다. 돼지국밥에 대한 기록은 문헌에서조차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부산의 이런 유별난 돼지국밥 사랑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고기하면 소고기였지 돼지고기는 뭐 기껏 잘 먹어봐야 본전이라 했는데요. 실제로 돼지고기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바뀌고 부산이 돼지로 유명해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종농 정책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축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종돈장에서는 국내 우량 품종 보급과 해외 수출을 목표로 각종 돼지를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고기 하면 소고기였다. 제대로 된 냉동, 냉장 기술이 보급되지 않았고 돼지는 먹고 남긴 잔반으로 키우는 부업 양돈이 대부분이라 잡내가 심했다. 사육시설이나 도축장의 위생도 문제인데다 소고기보다 쉽게 상해 식중독 사고가 잦았다. 하지만 돼지고기에 대한 이런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해외 수출길이 열리면서부터였다. 홍콩으로 이제 그 생돈, 살아있는 돼지가 수출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수출길이 열리는데 일본으로도 생돈이 가다가 60년대 들어서는 도축된 돼지가 가고요. 부산이 아마 그 수출의 그런 전진기지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출용 작업장들, 도축장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을 거고 전국에서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돼지들이 이제 부산으로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부산물들, 뭐 족발이라든가 머리라든가 뭐 이런 좀 그 부산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식문화가 거기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홍콩에 생돈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70년대 일본에 정육 형태로 돼지고기를 수출하면서 부산의 식문화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당시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맞아 육류 소비가 급증한 일본은 주로 돈가스 형태의 등심이나 안심 부위만을 수입해갔고 때문에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수출되지 않고 남은 부산물이나 뼈, 족발 등이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풀렸다.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양돈업도 점차 산업화됐다. 사육 농장의 규모가 커지고 사육 환경이 바뀌면서 돼지고기의 맛이 관리되고 특유의 냄새가 줄었다. 돼지고기의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80년대부터 이제 돼지 사육 방법, 사양 방법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품종도 이제 그 통일이 되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사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서 돼지한테 밥을 줬어요. 돼지죽 같은 거를 만들어줬어. 결국 이제 그 잡내가 돼지 몸 안에 축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컷 냄새라고 그래요. 수컷 냄새 나는 스테리드 같은 경우는 새끼 돼지 때 거세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돼지의 맛이 예전과는 다른 맛을 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산에 처음으로 돼지국밥이 등장한 건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다. 부산 영도구. 1938년 개업 이후 3대째 기록상 부산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돼지국밥집을 찾았다. 저도 아빠한테 듣고 그 손님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디에는 36년도라고 올라가 있는 데도 있고 어디에는 38년도라고 올라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두 개 중에서 하나인 것 같아요. 목조 기와집에 솥을 내걸고 장작불을 지펴 돼지국밥을 말하는 세월이 자그마치 80년. 세월의 무게만큼 깊고 진한 국물의 풍미가 남다르다.
우리 친할머니예요. 옛날에는 일제시대고 이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뭐 여자 혼자 힘으로 장사를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뭐 지금도 영도에는 저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제주 배들이 꼭 나무 배래야 되나 그런 배들이 쉽게 왔다 갔다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주 똥돼지를 뭐 바로 공수해서 와갖고 뭐 할머니랑 아빠랑 그걸 잡아갖고 집에서 바로 가마솥에 그때 해서 그 국밥 장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뼈를 고아낸 육수에 한 번 끓여 기름기를 뺀 수육용 고기, 옛 방식 그대로 토렴한 국밥에 별도의 양념장 없이 대파와 후추를 올렸다. 지금은 다대기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국밥에다가 새우 간하고 그런 장하고 이제 마늘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뭐 양파 그런 것도 솔직히 못 받고 딱 그 세 개.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돼지국밥이라는 음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본격적인 부산 돼지국밥의 탄생은 한국전쟁 이후 피란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 일본의 식민도시에서 대한민국의 피란 수도가 된 부산. 덕분에 부산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개방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화를 지닌 도시가 됐다. 부산표 음식들이 탄생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구호품으로 나온 밀가루를 냉면 대용으로 빚어 만든 부산 밀면. 손질 후 버리는 생선 대가리와 내장 등을 밀가루 반죽과 섞어 기름으로 튀겨낸 부산 어묵. 값비싼 소 대신 미군 부대 주변에서 공수한 돼지뼈로 육수를 내고 돼지머리며 내장 같은 부산물들로 든든하게 양을 늘린 부산 돼지국밥이었다. 부산 사람한테는 돼지국밥은 애환이 있는 국밥이지요. 피난민들이 모여고 먹고 살기 힘들던 그 시절에 이 국밥 한 그릇이야말로 참 국제시장에 그 배고픔을 달래주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도 추억을 생각하면서 먹으면 더 기분이 좋지요. 한국 전쟁 당시에 평양이나 개성 쪽에 살던 피난민들이 대거 부산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 평양이나 개성 쪽을 우리가 흔히들 관서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관서지방 사람들이 소, 닭, 꽁 이런 육류를 가지고 국물을 내는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 평양냉면, 평양온반 이런 음식들이고 굉장히 깔끔한 국물을 내는 건데 그래서 이들의 이제 솜씨가 결합되면서 오늘날 부산이 이제 돼지국밥의 어떤 그 본고장처럼 되었고 아주 단순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산 사람들의 어떤 기호와 그리고 관서지방 사람들의 솜씨가 결합되면서 아주 다양한 변주를 하게 된 거죠. 흔히 설렁탕처럼 뽀얀 국물을 밀양식, 곰탕처럼 맑은 국물을 부산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부산식 맑은 고깃국의 원조는 이북에서 건너온 피란민들이었다. 경상도식 육수는 사골을 오래 고아내지만 이북식은 사골을 단시간 우리고 여기에 살코기를 넣고 끓여 국물을 맑게 만든다. 이북의 순대국밥을 돼지국밥의 뿌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1952년 개업해 지금은 폐업한 하동집은 창업주가 평양 출신 친구에게 순대를 배워 시작했다. 1956년 범일동 옛 사마고무 공장 앞에서 시작한 국밥집 역시 평양 출신이었다. 1969년 국제시장에서 문을 연 국밥집도 순대국밥을 하던 이북 할머니를 통해 어깨 너머 익힌 솜씨였다. 이후 돼지국밥은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시장을 통해 퍼져나갔다.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정의를 보자면 풍토라든가 기후 아니면 거기에 나온 식재료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음식을 향토 음식이라고 한다면 돼지국밥 같은 경우에는 향토적인 특색보다는 어떤 개발되어진 역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화 아니면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그게 향토 음식을 넘어서 소울푸드라는 이름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의외로 돼지국밥집 상호에 밀양, 마산 등의 지명이 많다는 사실이다. 돼지국밥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태어난 고유의 향토 음식이라기보다 경남 권역에서 널리 먹던 음식에 전국 8도의 음식 문화가 어우러져 탄생했다. 그렇다면 돼지국밥이 본격적인 부산 음식으로 인식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돼지국밥을 부산 음식으로 처음 공식화한 건 지자체였다.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향토 음식에 대한 연구 발굴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생선회, 동네 파전, 밀면을 포함해 2009년 돼지국밥이 포함된 향토 음식 13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부산 돼지국밥의 이름을 대중에 알린 건 스토리텔링의 힘이었다. 2006년 허영만의 요리 만화 식객의 돼지국밥이 소개됐다. 2002년부터 장장 8년간 신문에 연재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대한민국 대표 요리 만화. 만화가 허영만이 실제로 전국 각지를 누비며 철저한 자료조사로 완성한 이 만화에서 돼지국밥은 부산 사람에게 고향의 향수 같은 음식으로 묘사된다. 이후 만화에 묘사된 식당은 단숨에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렀다. 영화에도 돼지국밥이 등장했다. 지난 2013년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화제를 모았던 영화 변호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영화는 송물 변호사가 단골 돼지국밥집 아들의 시국 사건을 계기로 거리의 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다. 그 속에서 주인공은 매 순간 끊임없이 후루룩 후루룩 국밥을 먹는다. 이른바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의 음식. 영화 속 돼지국밥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돼지국밥의 새로운 스토리를 덧입혔다. 이듬해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 역시 돼지국밥의 인기에 힘을 보탰다. 격변의 시대를 관통했던 부산의 아픈 역사와 그 시대를 고스란히 담은 투박한 음식. 영화 상영 이후 부산과 부산 돼지국밥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돼지국밥 하면 자연스럽게 부산을 떠올리게 된 셈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맛의 절반은 추억이다. 살다 보면 맛으로 기억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뜨끈하게 속을 달래주는 국밥 한 그릇이 단순한 한 끼니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도 어쩌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또 하나 돼지국밥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밥 고수가 되려면 30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말 들어보십니까? 돼지국밥이라고 다 같은 돼지국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순대는 수제로 만들어갖고 순대 안에 쫄깃쫄깃한 면도 맛있고 또 순대도 맛있고 그래서 맑은 순대국밥을 좋아합니다. 수백 종류로. 예, 자기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뽀얀 국물 자체가 이제 그 사고를 푹 끓여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뽀얀 국물을 좋아합니다. 맑은 국물 있죠. 그거 좋아합니다. 일단 이제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돼지국밥 하는 집이 많죠. 그리고 또 먹는 사람들은 이제 뭐 자주 먹으니까 돼지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돼지국밥을 꼭 드시는데 그분들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죠. 그걸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지국밥집에 숫자가 많은 만큼이나 스타일도 다양하고 뼈를 많이 넣어서 우려내면 돼지 사고를 많이 넣어서 우려내면 뽀얀 국물이 되고 살코기를 넣어서 살코기나 내장을 많이 넣으면 맑은 국물이 나오고 둘을 합치면 또 중간쯤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어떤 그 고명을 올리느냐 또 어떤 양념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돼지국밥은 그저 돼지고기로 만든 국이라고 하기엔
돼지 뼈와 고기를 삶는 비율과 순서, 끓이는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풍미를 내는 민감한 음식이다. 국물의 색과 농도 역시 달라진다. 크게 보면 돼지국밥은 뽀얀 국물과 맑은 국물로 나눌 수 있다. 국물을 내는 재료는 뼈와 고기다. 뼈를 오래 삶을수록 국물이 마치 설렁탕처럼 뽀얗고 뼈가 아닌 고기를 삶은 국물은 맑다. 뼈는 대부분 사골이라 불리는 다리뼈를 쓴다. 사골은 구수한 맛, 목뼈와 등뼈는 시원한 맛, 족은 감칠맛을 낸다. 재료와 조리법, 찬의 종류, 먹는 방법까지 조합하면 돼지국밥은 먹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많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기 부위는 이제 목살을 중심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목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전지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전지 부위는 약간 좀 퍽퍽하기 때문에 돼지국밥에서는 좀 얇게 썰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부위가 사용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목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쪽에 있는 이제 항정살, 그 뒤쪽에 있는 가브리살, 그다음에 이제 갈매기살도 좀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육 그 돼지국밥이라고 해서 이제 삼겹살로 수육을 같이 해서 만들어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야, 자 여기가 또 이 부산 사람이면 거진 잘 아는 국밥집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첫 숟갈부터 끝 숟갈까지 고기가 하나씩 들어가면서 끝날 때까지 하나씩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게 날 제일 좋더라고. 이야, 아 맛있다. 오늘도 열심히 살자. 맞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거든 이게. 아 정말 맛있네. 옅은 갈색을 띠는 맑은 국물로 입소문이 자자한 이곳.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적 노포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야, 안녕하십니까. 이야, 역사적인 집이 제가 왔는데 진짜 부산 시민들이 이 집에 한 번 이상 안 달아가면서 있으려는 걸 모르겠는데 다른 국밥집하고 차별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돼지만 쓰고 네. 고기 맛있는 거 쓰고 네. 이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찹쌀 순대가. 예. 이 부산이라는 데가 이북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거기서 이렇게 이제 배우신 거네요. 국제시장 안에서 예. 조만한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 했어요. 지금은 많이 커졌지. 야, 엄청나게 커졌죠. 지난 1969년 국제시장 한켠에 문을 연 작은 가게. 이북 실향민들에게 어깨 너머로 순대를 빼워 그 국물에 사골과 고기를 삶아냈다. 지금도 매일 새벽장을 보고 손수 순대를 만든다는 서혜자 씨. 시래기와 숙주나물, 두부와 선지를 비롯해 무려 17가지 속재료가 들어간다. 이거 보통으로 휘 만들어요. 한참 치대. 그렇게 한참을 반죽한 순대소는 깨끗이 손질한 돼지 창자에 밀어넣고 푹 삶아낸다. 진하고 깔끔한 국물 맛의 비결이다. 순대 국물. 순대 삶은 국물을 넣어야 딴 집보다 틀리는 맛이 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맛이 똑같아요, 할매요. 그걸 못 잊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또 하나, 50년을 이어온 맛의 비결이 있다. 뚝배기에 밥과 고기를 깔고 펄펄 끓는 국물을 부었다 따라내기를 수십 차례. 토렴이다. 우리나라 국밥 문화에서 이 토렴은 엄청나게 과학적인 문화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런데 이제 사극 같은 거 보시면요. 가마솥이 하나만 걸려 있어요. 그럼 이 가마솥에는 국이 계속 끓고 있겠죠. 그럼 밥은 그냥 지어서 식은 밥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밥을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는 뚝배기에 밥을 담아가지고 이걸 계속 뜨거운 국물을 끼얹어가지고 밥의 온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밥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국물을 흡수하는 거죠. 이게 토렴입니다. 토렴을 한 국밥률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100도씨로 끓던 국물이 식어 있는 50도 아래로 내려가 있는 밥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온도는 몇 도가 되냐면 평균적으로 75도 내외가 됩니다. 현대에 와서 이걸 규명을 해보니까 인간이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온도가 75도 내외로 먹을 때 가장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 직화는 국물을 담아 뚝배기째 팔팔 끓여서 낸다. 무거운 뚝배기를 수십 번 기울이는 시간과 노동력을 대규모 가스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뼈를 삶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밥을 넣고 토렴을 하게 되면 구수한 맛은 훨씬 나죠. 근데 지금처럼 국물을 정제를 해가지고 국물이 나가게 되면 깔끔한 맛은 있죠. 그 장단점은 있습니다. 야, 이것이 생기지가 1943년입니다. 야, 대단하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근데 이 국밥집 간판에 1943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야, 이거 내가 계속, 뭐, 그냥 80인데, 그래, 연세는 그렇게 안 되시는데, 이 국밥집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머님이 그 서면시장에서 돼지국밥을 하셨죠. 서면이 옛날에는 거기 이 부산 경남 물류가 모이던 곳이 돼서 서면시장? 예, 서면시장. 지금의 형태가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그 부산 경남의 물류가 모이면 막 각지로 이제 나눠가지고 가던 그런 큰 시장이었습니다. 예. 지난 1954년 서면시장 국밥 골목에서 문을 연 이후 육형제가 골고루 분점을 열고 지금껏 대를 이어오고 있다. 한때 체인점만 40여 개에 달할 만큼 입소문 자자했던 이 집의 비결은 돼지 다리뼈와 약재를 넣고 끓여 잡내 없이 깔끔한 국물 맛에 있다. 돼지 다리뼈만 쓰고 있습니다. 돼지 머리뼈나 다른 잡뼈를 넣으면 조금 고소한 맛은 있는데 국물 색깔이나 맛은 좀 묽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다리뼈만 쓰고 있습니다. 육수 맛의 비결은 불과 물에 있다. 돼지뼈의 두께와 강도에 따라 적당한 물에 알맞게 끓여야 육수 본연의 담백함이 드러난다. 요거는 아, 새우젓. 오케이. 요런 소스. 마늘, 양파, 전구지, 된장, 새우젓. 아, 새우젓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예. 말씀하셨듯이 국물도 고향 국물이고 몇 보약. 주시는 새우젓에 반 정도만 넣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하는 부추, 부산 사람이 말하는 전구지. 그러면 이게 이제 양념이 되어 있어서 이 집은 또 색다른 두 번째의 또 돼지국밥 맛을 냅니다. 밥이 들어가면 그 국물이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그때는 깍두기 국물을 한 두세 차례 딱 넣고 수육이 하나, 고기가 하나 엉켜져야 되잖아요. 일단 반 이상을 먹었는데 아직 뜰 고기가 남아있어. 야, 국밥의 마지막은 이렇게 딱 끝내야 됩니다. 부산 동구 수정시장.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또 하나의 노포가 있다. 야, 이것이 수정시장에 제가 왔는데요. 야, 여기는 간판들에 다 수육이라는 말이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수정시장 안에서도 수육을 전문으로 하는 골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을 제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아니 수정시장에 수육집이 엄청나게 많네요. 네, 원래 여기 이 골목 옛날부터 많았고 다 수육 잘합니다. 이 수육이 남들보다 자 최고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특별히 내 혼자 최고다가 아니고 네. 뭐 정성 들여서 해드리는 거 손님한테 해드리는 거기지 뭐 다른 건 없어요.
골목 상가들이 모두 문을 닫은 새벽 3시. 30년을 한결같이 고집해온 맛의 비결은 그야말로 정성이 있다. 매일 새벽 첫 솥을 걸면 오전 10시까지 꼬박 7시간을 끓여야 제대로 된 국물이 나온다. 어쩌면 부산 돼지국밥의 원형에 가장 가깝다는 이 국밥. 머리 부위입니다. 이 머리 수육은 쉽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머리 수육을 선호하는 분이 많습니다. 돼지머리 국밥은 또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삶은 돼지머리를 서너 시간 정도 눌러주면 기름기가 빠지고 모양이 잡히는데 머릿고기는 식으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씹는 맛도 살아난다. 적당히 기름지고 감칠맛이 돈다. 야, 요게 이제 요게 수육의 한상인데 자, 부추를 딱 넣어서 순이 한 10% 20%만 딱 줄게. 이렇게 딱 하면 완벽한 국물. 야, 기름 쫙 빠진. 아, 너무 이쁘게 생겼다. 색깔도 그렇고. 담백하고 소스에 고추가 다는 그게 향을 살짝 묻히면서 돼지에 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는 비린내라든지 뭐 이런 걸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쫄깃쫄깃한 살코기. 이제 삼합으로 한번.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정성으로 삶은 고기와 그 정성에 빗대서 3시간마다 기름을 벗겨내고 걷어내고 했던 이 육수의 맛을 보면서 야, 정말 이 한상을 차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신가는 수고의 노력이 입맛으로 느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다. 머리뼈와 붙은 고기를 같이 삶아 옅은 갈색을 띤 국물은 뽀얀 국물과 맑은 국물 사이 어디쯤. 세월이 우러난 맛이다. 이것도 한 20년 하니까 그래도 이게 돼지국밥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세월이 일단은 흘러야 돼. 그래야 내가 터득도 하고 맛도 알고. 처음에는 맛을 잘 모르잖아요. 시간이 가야 국물의 맛도 아는 거라. 그냥 이게 맛이 있구나. 이 정도면 맛이 없구나. 색깔만 봐도 알고. 돼지국밥은 곁들이는 반찬에 따라서도 다양한 맛을 낸다. 배추김치나 깍두기에 고추와 양파, 마늘 조합이 기본이고 부산 돼지국밥의 특징인 부추도 식당마다 다르다. 돼지 육수에 면을 말아주는 메뉴도 별미다. 쌀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봄이 되면 보릿고개,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국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곡물을 먹는 양을 줄이자. 그래서 시작한 게 혼분식 장려운동인데 국물 요리, 뭐 설렁탕, 곰탕, 돼지국밥 이런 음식들에 한 25% 정도의 면을 섞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곰탕, 설렁탕, 돼지국밥 등등에 사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부산 돼지국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편견을 깬 깔끔한 인테리어로 주목받는 이곳은 최근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어서오세요. 이게 돼지국밥집이라고 들어오는데요. 네네. 이게 참 설명하기 쉽지 않네. 사장님이십니까? 네네. 야, 개업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1년? 네네. 제가 돼지국밥을 워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조금 깔끔한 돼지국밥집을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약간 코로나 시대고 해서 혼자서 식사하시는 손님들한테 부담이 좀 덜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든 특제 소스에 돼지뼈를 우려낸 뽀얀 국물, 따끈한 밥과
쫄깃한 머릿고기 수육을 듬뿍 올리고 부추 대신 대파를 얹어낸다. 눈치 볼 것 없이 혼자 먹는 나만의 돼지국밥 한 상. 이 집은 이제 이렇게 혼자 주면 근데 사장님 이 집에는 찌집에 통마늘을 준비한 이유는 뭡니까? 마늘 으깬 거를 비치해 놓으면 향이 날아가서 맛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으로 다 으깨는 네네, 거네요. 으깨서 드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늘을 집게를 이용해서 하나를 넣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야 이게 재밌네. 이렇게 네네. 하하하 야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또 맛이 달라졌다는 거잖아. 마늘을 아유가 안 넣고가 차이가 좀 나네. 차이 많이 나시죠? 네. 많이 나네. 인테리어와 반찬 외에 돼지국밥과 접목한 새로운 메뉴 개발도 계속되고 있다. 감사합니다. 라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음식은 정식 명칭은 뭡니까? 돼지 라면입니다. 돼지 라면. 네. 이 위에 먼저 올라있는 이거는 뭐죠? 그 모기버섯채입니다. 모기버섯채. 모기버섯채. 이거 돼지 앞다리살. 네. 야 면이 라면이면 꼬불꼬불해야 되는데 생면을 사용해가지고 네. 일본의 거리에 포장마차 같은 데서 먹던 그거네요, 이런 거. 네, 그런 느낌의 네. 아하. 정종 한 컵하고 먹던 딱 그 맛이네. 야. 모기버섯 그다음에 앞다리살과 함께 이렇게 딱 하나가 돼야 잘 먹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돼지국밥을 정말 좋아하는 부산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조금 트렌드하면 되지 않을까로 접근을 했죠. 네, 그리고 부추 무침이라든지 기존의 돼지국밥집에 나오는 반찬들을 조금 배제하고 저희가 주로 대파를 많이 이용해서 반찬도 하고 대파채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차별성을 둔 점도 좀 젊은 층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몫했을 것 같아요. 부산 화명동. 들깨를 넣은 장터국밥에 오가피 순대까지 다양한 레시피로 사랑받고 있다는 돼지국밥집. 입구부터 커다란 가마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100% 국내산 돈사골에 오가피와 감초를 비롯한 10여 가지 한약재를 넣고 24시간 우려낸 뽀얀 국물. 그만큼 깊고 진한 풍미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포라는 인식이 강했고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국밥집이어도 더 위생적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분이 더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지금 계속 차근차근 가맹점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비전이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최근에 여동생과 함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다. 부산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맛을 이제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변하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뭐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또 같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국밥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밀키트를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한번. 돼지국밥입니다. 이거는 원팩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에 고기가 다 들어있고 국물하고 같이 함께가 돼 있어요.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밀키트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단순히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뿐 아니라 부산 돼지국밥이라는 브랜드를 함께 경험하고 타 지역 고객들과 공유하면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금 마감할 때 보니까 850명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뭐 서울, 강원도, 뭐 전북, 전라도, 뭐 충청도 이렇게 다 다양하게 시키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밀키트 사업을 통해서 전국으로 이제 먹어보신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아, 전국에 있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류가 한류가 열풍이고 외국인 분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음식이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향후에는 이제 이런 걸 가맹점으로도 이제 해외에도 진출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돼지국밥은 이미 부산을 넘어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내 외국인을 상대로 실시한 부산 관광 실태 조사에서 돼지국밥은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부산 음식 1위로 손꼽혔다. 고기국수에 면을 말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럼 제주도 사람들은 그 이전에 1920년대 이전에 뭘 말았을까? 조밥이나 수수밥이나 보리밥, 밥을 말아 먹었어요. 그럼 이거 뭐죠? 돼지국밥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오카로 가보면 뭐가 있죠? 돈코츠 라면이라고 돼지 사고를 우려낸 국물에 면을 말아서 먹는 돈코츠 라면이 있죠. 그리고 대만으로 가면요, 저각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돼지국밥처럼 그대로 돼지국물을 우려내가지고 쫑즈라고 하는 그 찹쌀밥, 이걸 같이 먹습니다. 돼지국밥하고 똑같은 음식이죠. 이렇게 본다면 돼지국밥은 이미 세계적인 음식인 거지. 돼지국밥이라는 음식이 가지는 의미나 가치들을 찾아내는 것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하는 이런 과정조차도 그런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이겠죠. 어떤 식품이 음식이 대중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관광객도 많이 이제 부산에 많이 늘어나고요. 다양한 이제 지역에다가 그런 체인점을 내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인식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각 이제 부산에서 열심히 이제 돼지국밥을 만드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의 돼지국밥은 우리네 고달픈 삶을 위로하고 허기를 달래던 서민들의 소울푸드이자 피란 수도 부산의 절박함이 담긴 음식이었다. 돼지국밥, 그 한 그릇에 담긴 어제와 오늘. 혀끝으로 기억하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 이제 부산을 넘어 세대를 넘어 더 맛있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가만 보면 돼지국밥은 부산을 꼭 빼닮았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속 드시고 정 많다 아닙니까? 다른 반찬 없이 앉은 자리에서 뚝딱 해치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뜨끈하게 우려낸 진국도 그렇고 이 전쟁통에 떠밀리듯이 부산에 모인 팔도의 입맛을 고루고루 수용하면서도 부산 특색을 잃지 않는 이 돼지국밥이야말로 뒤끝없고 개방적인 부산 사람 특유의 정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부산을 꼭 닮은 부산 돼지국밥 어떻습니까?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숟가락 푹푹 말아가 후룩 돼지국밥 한 그릇 안 하시랍니까?